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서울시가 말이죠, 광화문에다가 세월호 기업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은 폐쇄되지만 또 다른 세월호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면 참 광화문이 세월호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세월호 추모 조형물 또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어이가 좀 없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건 하면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슬픈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 됐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대대적인 당시 정부 부처에 대한 이 기구 신설 문제, 기구까지도 신설됐고 이런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조형물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세월호 이런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다가 서울시가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 보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 같은 데서도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보이는데, 1차적으로 이제 문제인 것이 이미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이런 그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그 당시 희생이 제일 컸던 그 단원고등학교, 그 단원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안산시에다가 그 추모공원, 생명안전공원을 현재 안산시에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선박 그 자체도 이 안전교육관이라든가 추모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 관련 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광화문에 왜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수 시민들이 이 비판적인 시각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광화문에는 14개의 세월호 천막이 있다고 그래요. 추모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11개가 서울시가 세운 거고 3개가 이제 유가족들이 세운 건데 이 유가족들이 세운 것은 이제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요거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과 어느 정도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런 이제 비판이 있고, 왜냐하면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워 있는 천막은 이제 불법적으로 세우는 건데 요거를 철거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으로 설치해놓은 그 지역을 갖다가 서울시가 기업 공간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편성해 놓고 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지나치게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 서울시장이 차기 이 잠룡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도 2위도 갔다, 3위도 갔다, 4위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세월호 사업을 본인의 정치적인 어젠다하고 맞춰가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지금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도 세워지고, 또 팽목항에도 있고, 거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광화문에다가 세운다면, 천안함은 왜 안 세웁니까? 연평도 포격당한 그 연평도 관련 추모공원은 왜 안 세웁니까? 다 세우게 되면 광화문이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은 사실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의, 품으로 또 세계인들이 딱 서울에 왔을 때는 야, 이 광화문이 말이야 경제 발전의 상징이구나. 대한민국 역사의 한 중심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세월호가 웬 뜬금없이 기업 공간이란 걸 만들어 놓게 되면 대한민국 혹시 불안한 나라 아니야? 여기 왜 세워져 있어? 참 의미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또 박원순 시장이 벌이고 있는데, 게다가 이수신 동상 걷어내고 또 세종대왕 동상 걷어내고 거기다가 촛불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돈도 수천억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설계비만 해도 엄청나게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특히 이 이순신 광장, 이순신 동상, 그다음에 세종대왕상 이런 거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단면을 전 세계인들이
한눈으로 이렇게 딱 일견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도 이런 중요한 역사적 상징물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시가 아무리 서울시에 위치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 충분하게 이 여론을 반영해갖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이건 폄하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도가 지금 이 한류 이런 영향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최근에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돌파 운동을 벌였잖아요. 네. 정부가.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오는 이 관광명에서 1,000만이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사실 세월호 사건의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끄러운 과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자는 게 아니라 그 상징성에 맞는 지금 안산시에도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난 현장 예를 들어 9.11 테러 미국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길 한복판에 나오지 않고 다른 그 큰 건물 그 9.11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새로운 그 조형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다른 합리적인 공간을 예쁘게 우선은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불행선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그렇죠.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하고 다 조화롭게 그래서 이 외국인들한테 내놓더라도 이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역사에 맞게 조형물 위치와 형체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 한 복판에다가 이렇게 세월호 기억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국민들로부터 만약에 공론화 과정이 겹쳤을 때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을 없애고 달리 촛불광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바로 비판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행정관료주의 발상, 행정만능주의 이런 거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 딱 오면 대한민국 건국한 사람이 누구지? 탁 이승만 대통령.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지? 박정희 대통령. 뭐 민주화 과정 뭐 여러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 조그맣게 그냥 상징적으로 해놓고 두 분이 딱 쓰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구나.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다 선진국 가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국말 한국어 창시자 아닙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해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 중에 자기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민족적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이고 또 국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 왜군의 침투 즉 일본군 그렇게 정말 한순간에 아주 그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일본 왜군의 침략을 이렇게 격퇴했다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상징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세월호 사건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의 분야가 그잖아요. 다르죠.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사건 사고에서의 상징성이고 죄발을 박자 그리고 정말 그 어린 넋을 제대로 기리자 이런 상징성인 것이고 요 두 분의 상징성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징의 의미에 맞는 장소. 우리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다가 기억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추모공간 만드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결심이 서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렇죠. 만들어야만이 그 가치가 배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서울 복판 한복판 광화문에다가 이렇게 기억공간 세운다. 그러면은 다른 역사적 상징 조형물들하고 이게 어울리는 측면에서 좀 부적합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국 지자체장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세월호 하나 기억공간 만들래.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이지 않게. 요즘 포퓰리즘이 지나치게 유행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럼 천안함 용사들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국가를 방위하려고 현역으로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체제하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그 어뢰 공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어린 그 정말 그 젊은 장병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넋을 기리는 공간도 어디다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그 큰 배가 말이에요.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타이타닉 추모 공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 해운회사의 잘못된 선박 운행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거 너무나 분명한데 이 정부를 공격하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자 저렇게 날뛰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아니 주동자가 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 서울 시민들이 3번이나 찍어줬는데 다시는 찍지 말아야 돼요. 대권 후보로 나온다. 뭐 대권 후보야, 대권 후보는. 예. 다시는 찍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